행렬의 곱셈이다. 연산 중에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 근데 이 곱셈부터는 좀 중요해요. 좀 많이 우리가 좀 다루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이 곱셈부터는. 일단 왜 곱셈이 많이 다뤄지는지는 배워나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행렬이라는 구조를 갖고 왔을 때 덧셈, 뺄셈, 실수배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더해라 그러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했을 때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산 구조로서 나타나지고요. 뺀다라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뭐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테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뺀다라고 이렇게 행렬을 포맷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실수배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몇 배씩을 해준다.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연산으로 돼요. 근데 행렬에서 곱셈이라는 거는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곱셈이라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좀 막막하기도 해요. 그래서 곱셈이 무조건 다 어떤 행렬 A와 어떤 행렬 B를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정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데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M행 K열. M행 교재에서 K열이라고 했죠. K열. 그다음에 B 행렬이 K행 N열. 곱셈은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이 일치할 때만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그냥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행렬의 열과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정의가 되어진다. 곱할 수 있지, 다른 경우는 곱할 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는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결과가 M행 N열로 나타나집니다. N열로 나타나죠. 결과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간적인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과로 바라볼 때는 M행 뭐가 나타나진다? N열이 나타나진다. 다시 말하면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이. 뒤에는 뭐가 필요한 거다? 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이. 뭐 열을 3개를 놔볼까요? 이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열과 뒤에 곱해지는 행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량적인 역할이라고 그랬죠. 이 열의 개수라는 게 여기의 개수가 이게 열의 개수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이 행의 개수도 여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개수가. 그럴 때만 이 곱셈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행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곱이 정의가 되지 않아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행렬. 이런 행렬은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뭐만 필요하다 그랬죠? 행. 뒤에서는 뭐만 필요하다? 열. 2행, 2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곱해질 때 이렇게 곱해질 건데 1행, 1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1행, 1열이 나오는데 이 성분끼리의 여기가 여기 개수가 이게 일치가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거든요. 얘는 놀잖아요. 예, 정의가 안 돼 버린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만 정의가 되겠죠. 요 개수와 요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전에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행렬의 곱셈이 왜 나오는 건지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예를 적어 놓은 게 이거예요. 예를. 그래서 회사가 2회사가 있죠. K회사가 있고 L회사가 있고요. 햄버거가 있고요. 콜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이 있네요. 가격이. 여기 가격이 1,500원. 여기 콜라는 1,000원. 그 다음에 햄버거는 여기는 2,000원. 여기는 500원. 예. 먹고 싶죠? 예? 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먹을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요. 좀 커요. 그래서 생각합니까? 그 햄버거와 콜라를 사는데
몇 개씩을 살 거냐면 햄버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3개, 콜라를 2개 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옆으로 적어 놓을게요. 햄버거 3개, 콜라를 2개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K라는 회사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햄버거 3개, 콜라 2개를 샀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 계산이 안 되면 이 햄버거 못 먹는 거죠. 그냥 알아서 물론 큰 돈을 주면 거슬러는 주겠죠. 근데 거스름 또 확인을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 계획성 없이 삽니까? 네. 아니, 이 회사에 가서 샀어요. 그러면 지불해야 될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 식을 불러주세요. 1500 곱하기 3 더하기 1000 곱하기 2를 해가지고 6,5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L 회사에 갔다고 칩시다. 지불해야 될 돈은 얼마죠? 네? 2,000 곱하기 3 더하기 500 곱하기 2 해서 얼마죠? 7,000원. 그러니까 나는 6,500원밖에 없었다면 K 회사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죠. L 회사에 갈 게 아니죠. 물론 이 6,500원 여기 가서도 돈이 6,500원 내면 못 먹잖아요. 뭔가 하나 그러면 콜라 하나를 줄여? 2잔을 3잔으로 주세요. 2잔을 한 잔에다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산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보고 그 표에서 곱을 갖다가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그래서 햄버거와 콜라라는 거를 갖다 이제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여기를 햄버거, 여기를 콜라, 그 다음에 A라는 학생의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할 때 보면 얘에다 얘를 곱하고 얘에다 얘를 곱해서 뭐 했죠? 더했죠. 얘에다 얘를 곱하고 얘에다 얘를 곱해서 더했죠. 그냥 여기 표에서 그냥 이렇게 묶여나가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파는 품목이 이거고 그 품목에 대해서 구비하고자 하는 개수라고요. 이거를 엮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엮어버리는 거 햄버거 콜라는 사라져버리는 거고 결국 A라는 사람이 K 회사에 지불해야 될 돈, L 회사에 지불해야 될 돈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괄호를 갖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렬로. 그래버리면 이거 몇 행 몇 열이죠? 2행 2열. 몇 행 몇 열? 2행 1열이죠. 그래서 앞에 열과 뒤에 행 이게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 개수가 2개인데 여기에 개수가 3개가 된다. 예? 햄버거 콜라 디저트?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예. 디저트의 개수는 가격이 표가 여기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2개가 같을 때 그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 그랬죠? 2행 1열. 2행 1열. 여기가 6,500이 나왔고 여기가 얼마 나왔죠? 7,000이라는 돈이 나왔죠. 행렬의 고백 결과,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 이 6,500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K 회사에 지불해야 될 돈, L 회사에 지불해야 될 돈. 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 실생활적인 내용을 행렬의 곱으로 바꾸어 줬을 때 그 결과가 뭘 나타내는 건지 해석을 해내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곱셈 결과의 해석. 결과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요 본 페이지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뒤 교재 부록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 이익, 제조 원가라는 걸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서 곱했을 때 그 곱의 결과가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숫자만 곱해가지고 더하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뭘 나타내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2005학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를 볼 때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게 아니고 한 문항 출제된 거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아주 낮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곱셈에 대해서 실생활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왜? 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의미가요. 행렬에서도 실생활을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바뀐 게 그래프가 들어온 거예요. 행렬을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하면 그래프를 행렬을 이용해서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더 첨가가 됐죠.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행렬은 이런 실생활 문제도 언젠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곱을 정의하고 났더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